이제 오늘 임술일주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면 60갑자가 끝나죠. 임술일주. 임술일주 이제 시작할게요. 천간의 임수 그러면 흘러가는 물, 강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바다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모여 들어가고 흘러가는 형상, 그래서 지혜를 상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갑자국의 임수 그러면 신금을 만나서 세상의 앞선 정보를 신금이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술국의 임수 그러면 오화를 만나서 능숙함에 새로운 지식을 더하게 되는 것, 그래서 조금은 어설픈 전문성을 갖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임수는 진토를 만나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앞선 세상의 지식을 전수받게 되는 시기, 그래서 잘할 수 있을 듯 말 듯 망설이는 기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갑오국의 임수 그러면 임목을 만나서 자라나는 새싹이 서리를 맞게 되는 형상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임수 그러면 자수를 만나서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굉장히 당당하고 전문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갑인국의 임수 그러면 이제 술토를 만나서 진정한 바다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때론 잔잔하고 때론 포악한 성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지의 술토 그러면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모든 것을 이제 장비를 정비해서 창고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동물로는 개를 형상화했어요. 집 지키는 개. 뭔가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었으니 지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갑자국의 술토 그러면 천간에 처음 나온 갑부터 개가 술토를 아직 만나지 못한 단계입니다. 이 말은 처음 경험해본 그 세상의 지혜를 술토라고 하는 창고에 집어넣었으니 숙성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갑자국에서는 술토가 공망에 해당되는 거고요. 갑술국에서는 이제 지난 세월에서 이렇게 얻었던 지식을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금은 무모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신국의 술토는 병화를 만나서 창고에 있는 물건을 꺼내 쓰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재조명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지난 세월에 있던 것들 중에서 이거 괜찮은 건가 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오국의 술토 그러면 무토를 만나서 이제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취합하는 거, 요즘 뭐가 필요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창고에는 뭐가 있는데 세상에서 이걸 필요로 하니까 이걸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갑진국의 술토 그러면 경금을 만나서 이제 사회 규칙에 맞는 각종 도구 활용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갑인국의 술토는 임수를 만나서 이제 창고에 있는 것들을 녹아서 임수라고 하는 것과 섞게 되는 것, 또는 이 임수는 시장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창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주가 많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넓은 바다와 같고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지혜를 가진 임수와 많은 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만났으니까 이것이 겉에는 잔잔해도 속은 복잡한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욕먹겠지만 겉과 속이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하고 온화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욱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술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웃으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는 게 임술일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백호라고 하는 살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호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이걸 또 안 켰네, 내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호라고 하는 그 살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진정한 임수라고 하는 기운을 그 기운의 총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강하고 고집도 센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바다와 같기 때문에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 하지만 나쁠 때는 한없이 나빠지는 사람,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술일주이거나 또는 임술이 있거나 이랬을 때 되게 무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연생들이 다 무서워요, 이럴 수도 있는 건데요. 이제 좋은 사람은 좋고 나쁜 사람은 나쁘고, 이런
그 경계가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요. 허용 범위를 넘어서 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만물을 포용하는 바다. 하지만 화나면 무서운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못되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지의 신살로 봤을 때 술토는 병화의 고지에 해당됩니다. 고지라고 하는 것은 창고를 얘기를 하겠죠. 임수라고 있으니까 창고를 깔고 앉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 드러난 재성이 없을 때 굉장히 구두쇠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고를 깔고 있어서 네, 드러난 재성이 없으면 구두쇠가 될 수 있다. 네, 드러난 재성이 있으면 구두쇠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드러난 재성이 없으면, 드러났다라는 것은 천간에 있거나 지지 본기로 드러나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게 없이 술토만 달랑 있다 그러면 굉장히 구두쇠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없다 그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없다 그래도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좀 그렇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돈 없어 라고 하지만 자기 쓸 거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형충으로 깨지면 창고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깨져 있으니 이 사람은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현금보다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술일주 같은 경우에 형충으로 깨지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걸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충으로 깨진 임술일주 네, 금전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통 크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통 크게 벌고 통 크게 망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벌고 크게 망할 수 있는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육친적으로는 일지의 평관을 뒀기 때문에 평관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쉽게 친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한 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친해지면 바다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임술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줄 수 있는 게 임술일주인데요. 한번 화나면 또 바다와 같이 무섭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그러면 내가 준 만큼 또 이렇게 원수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 네, 이것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임술일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를 잘 지키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선을 넘어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배우자 운에 있어서 임술일주 그러면 재와 관이 한꺼번에 있는 일주죠. 그래서 남녀 모두 백호살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백호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업성이 군, 경, 검, 의료, 그리고 운동이나 교육 뭐 이런 것처럼 좀 거칠고 소란스럽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삶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 소모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게 살로 변하기 때문에 흉함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즉 뭐 수술수가 있다거나 또는 산액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임술일주 그러면 배우자의 직업성을 한 번쯤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국에서 형충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배우자의 직업성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직업성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집안이나 배우자가 흠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재성은 여자한테 시어머니잖아요. 내가 결혼하려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수술을 했어, 또는 시어머니가 안 계셔, 또는 시어머니가 장애를 갖고 있어,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내 팔자에 있는 백호의 흉살을 시어머니가 가져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배우자의 직업성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는 거고요. 남자의 경우는 술 중에 신금이 인성이잖아요. 장인어른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아버지가
흠이 있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다쳤거나 뭐 이런다고 한다면 내 백호는 장인어른이 가져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성으로 좀 그렇게 가져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일주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37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임술일주는 술 중에 정화와 임수가 암합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을 소실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암합을 할 경우에 남모르게 만나는 여자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재성은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장을 내가 그 안에서 한 구탱이를 빌려서 일을 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장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임술일주 소실사를 꼭 첩이다 또는 애인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에게 빌려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상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보통 남자는 귀엽고 애교스러운 여자를 원하거나 아니면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게 될 경우에 시기 질투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여자보다 애교스러운 여자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를 원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나도 강한데 배우자도 강해버리면 끌려다닐 수 있잖아요. 차라리 연하를 만나거나 아니면 착한 사람 만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정화는 인성이니까 내 정신을 정화는 재성이니까 시어머니를 얘기를 하고, 인성은 내 정신을 얘기를 하니 내부적으로 제극인이 되어 있는 형태이거든요. 시댁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고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니까 시댁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데로 시집을 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강한 임술일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제 한 개 남았습니다. 네, 오늘